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곧장 예. 아무 설명 없이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근데 점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중국에 대해서 지역 전문가라는데 지역 얘기 하려고 하고, 네. 뭐 아무도 안 보더라도. 저 걱정한 거 있잖아요. 아, 네. 중국 대사관에서 이제 항의 들어오면 어떨까? 네. 또 피기 편사님께서 현명한 저기 대답을 주셨죠. 어차피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본다. 네. 역시 이번에도 국가 구도에 네. 관해서 이거 뭐 남들이 전부 다들 들으면은 걱정할 부분이지만 저희는 뭐 이렇게 저희의 수준이 아무도 안 들어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유튜브를 빙자한 공부? 이것도 멋있다. 직접 공부? 이것도 지식 괜찮죠. 공부? 예. 네. 저희 유튜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날로.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거는 우리 둘만의 착각 아닐까 혹시? 남들이 볼 땐 얘들은 도대체 이것들 진짜 음모론이잖아 이럴 수 있잖아. 근거는 많으니까 항상 음모론자들이 근거는 네.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쨌든 그 예. 국가 부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한마디로 이제 국가 부도라기보다는 과연 한국이 국가 부도를 할 수 있을까 또는 국가 부도가 될까에 대한 얘기를 좀 아는 건 없지만 예. 네. 근데 결론부터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네.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은 뭡니까? 저는 국가 부도는 안 된다, 못 한다가 일단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럴까요? 비슷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가 부도였다라고 하면 IMF를 이제 국가 부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처까지 갔었죠. 네. 아니 실제로 뭐 국가 부도로 가도 뭐 상관이 없죠, 사실은. 네. 모라토리엄은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수건 안 넣어도 네,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 부도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쵸.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국가 부도를 한 거나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얘기인데,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워낙 지금 한국 정도의 크기 이런 나라가 만약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거의 세계 경제가 파탄 난 거 아닐까요? 그 정도까지 가면? 또 저희가 또 이게 저희 책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주받은 명작이나 네. 부동산 투자 사이클을 이제 쓰기 위해서 저희가 네. 얼마나 많은 조사를 했겠습니까? 네네. 끊임없이 한없이 조사를 해서 네. 그 책을 본 결과라는 건 그거죠. 국가부도급에 뭐가 나오려면은 네. 원래 한 나라만 작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부분 뭔가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작살나서 네네. 그 여파로 작살이 나더라고요. 아니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유명한 게 그거죠. 뭐 러시아 모라토리움이라던가. 네네. 근데 뒤에 사진 나올 거지만 이제 아르헨티나는 맨날 부도가 나기 때문에 네네. 걔네 뭐 나오는데 저희가 부도난 나라 잘하는 나라가 저희가 또 이제 그리스. 네. 그래서 부도날 때 그리스만 부도난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휘청했거든요. 그쵸. 유럽 금융위기로. 그러니까 결국에 전세가 휘청거릴 때 가장 약한 골이 인 놈이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휘청거릴 때 기복하는 거잖아요. 네. 저번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 때는 이제 미국이 기복하기 시점까지 몰렸었죠. 네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IMF 때도 사실은 이제 동아시아 금융위기하고 그쵸. 동아시아가 전부 다 몰렸던 거고. 네네네. 이것도 이제 사실 저희도 이렇지만 그 중남미도 한 몇 번 몰렸었죠. 그렇죠. 네. 그때까지 몰렸었거든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도. 그러니까 뭐 데킬라 위기 하고 이제 네, 멕시코를 그렇죠. 시작을 해가지고 몰렸었고 네. 또 이제 뭐 브라질 얘들도 몰렸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유럽도 무슨 유럽 통화 기구인가 그 위기에 한번 몰린 적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되게 저 옛날에 유동성 뭐라고 하던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유동성 위기에 빠진다는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차피 세상이 이제 돈을 갖다 빌려 계속 막아나가는 건데 빌리다 못 빌리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빚을 안 갚으니까 국가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부도날 수 있겠냐? TP분사 말씀하신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도난 게 아니고 아시아 함께 부도가 나던가. 이게 지역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아예 때도 전 처음에는 이제 그 책 준비하고 뭐 이렇게 공부 좀 할 때 몰랐는데 사실 저희도 힘들었지만 일본도 부도가 났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은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그 당시에는 사실은 한국은 세계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되니까 이제 세계 돌아가는 것도 구경하고 보고 이러는 거지. 그때는 우리나라만 살기 바빴지 외국이 어떻게 되건 말건 뭐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랬죠. 중국은 뭐 벽 쌓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치고 동남아시아하고 이제 아시아의 허브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금융 허브인데 홍콩을 얘기하는 건 홍콩은 중국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사실 이제 제대로 된 선진국은 일본 하나인데 일본이 그때 자빠졌죠. 도호쿠은행이라고
3대 은행인가 걔랑 자빠지고 네네. 근데 소규모 은행 한 200~300개 무너지면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난리 났었죠. 저희도 뭐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도 있어요, 일본은. 그렇긴 해요. 걔네가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첫 사이클 할 때 항상 일본 저희 예를 드니까 정말 많이 썼는데 일본이 사실상 자빠진 주요 이유죠. 그렇죠. 그거 시간이었다면 그거까지 안 갔으면은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건데 그때 은행이 단체로 자빠지면서 그렇죠. 올라오는 게 거의 힘들었었는데 부도가 날 수 있겠냐? 부도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도가 난 게 아니고 아시아가 다 함께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럼 그런 일 없을 거냐? 제가 옛날에 처음 결혼했을 때 단어를 왜 그래? 그렇죠. 처음이라니. 두 번 결혼하면 아니니까 그 신혼 초에 그 생각이 납니다. 그 혹시 피난스 기억나시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터진 거. 그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노심용융? 그렇죠. 어려운 용어 나오면서 땅속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고 녹아서 몇천도가 돼갖고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그러겠어요, 더구나? 되게 궁금합니다. 안 꺼진다고 했는데, 그게 나올 때 서울대 박사님 나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길 이유는 뭐 몇 천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발전소 줄여서 폭발되고 뭐 이렇게 노심용융이 되고 돌아가다는 건 거의 뭐 일어날 수 없다 하시지만,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이게 잘 터지더라고요, 이게. 그래갖고, 야, 이거, 다음번에 중국 터질라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소련 다음부터 미국 터졌지, 일본 터졌지. 이제 한관이 중국인데. 일단 뭐 중요한 건 이게 확률이라는 게 계산해봤고 아무리 없어도 터지더라고요. 10년 정도 한 번 터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고가 없을 것이냐. 우리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은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망하버려도 같이 망할 수 있겠다 정도로.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가부도가 되기는 좀 힘들다.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나오는데 아르헨티나는 그러면 왜 이렇게 자주 부도가 났을까요? 아르헨티나는 책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엔 다르다. 책 이번에 다르다에 따르면은 한 번 부도가 나면 자주 부도가 납니다. 말 그대로 굳이 얘기하면 도덕불감증? 아니죠. 낙인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도덕불감증이라는 거지 결과들은 어차피 뭐 예전에도 어려우고 힘들 때 그냥 국가부도 해버리니까 좀 편하던데 이번에도 그냥 해버리자 그냥. 저 이제 옛날에 저 교육받을 때 그런 게 있었죠. 한포외교 이런 거 나올 때 되게 나쁜 거로 배웠었거든요. 한포외교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대포를 쏘고 땅을 뺄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째라. 그러면 돈 안 빌려준 게 맞는 건가? 돈 안 갚는 것이 나쁜 거 좋은 거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식민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근데 식민지가 좋다는 건 아닌데 일단 아르헨티나를 보게 되면 옛날에 원래 사실상 이제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여기가 잘 사는 나라였고 선진까지 갔었는데 잘 사는 나라였던 것이 돈이 들어와가지고 외국 돈이 들어와가지고 나라였던 건데 부도가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세 번 나니까 이 낙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쟤는 나쁜 놈이니까 계속 나쁜 짓 할 거야. 이게 있었고 돈을 안 빌려준 겁니다. 계속 부도를 내고 그것 때문에 더 돈을 못 빌리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뭔가 좀 기계도 사오고 뭐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아르헨티나가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부도가 난 나라들은 계속 부도를 내고 부도를 안 내는 나라들은 위험에 빠져도 낙인이 찍히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빌려갖고 막 안 한다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에 다르다 볼 때 국가부도를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버드대학교 재정학 교수님들 설명한 거니까 뭐가 틀리다 싶으시면 그분들하고 싸우시던가.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아르헨티나 얘기를 낳고 오늘 이렇게 그 국가 대한민국이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뭐 요즘 나름 화제가 되고 있는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뭐 하기는 했습니다. 자, 이 영화를 저는 봤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봐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김현수 씨가 나오셔가지고 멋지신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렇게 뭐랄까 옛날에 타짜 이것도 괜찮았었는데 점점 뭔가 이렇게 좀 지적인 걸 가시는 유명한 단어를 했는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지적인 걸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죠. 나이가 벌써 50이신데. 50이세요? 그럼요. 저 얼굴이 50이란 말이에요? 저보다 2살 많은 걸 알고 한 살인가 2살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2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현대 그 미용 기술의 극한이군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김혜수는. 김혜수는 뭐 지금 딴 얘기긴 한데 라면 같은 거 전혀 안 먹는데요.
라면 통닭도 안 먹겠네. 왜냐면 본인 자체가 자기는 다이어트나 운동을 해본 적은 없대요. 아까 얘기처럼 그런 뭐 탄산수나 라면 같은 거 전혀 안 먹는 거야. 다만 생일날 먹는데요, 라면을. 생일에. 이렇게 맛있는 거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 축하하기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모르고 사는구나. 다른 거를 이제 맛있는 걸 먹겠죠. 어쨌든 그런. 아니 사실 그게 살찌는 게 소금, 당, 탄수화물. 그쵸. 요 세 가지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거 없으면 무슨 생일을 어쨌든 요거 세 가지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사실 또 하나 또 배 나오는 건 굳이 얘기하면 탄수화물 피하면 사실은 배 나오는 건 어쨌든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유, 이 배는 어떻게 알아? 어쨌든 뭐 김혜수 씨는 근데 이 영화는 그 IMF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영화 보면은 제가 볼 때 이제 세 가지 축이 나와요. 하나는 이제 김혜수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팀. 공무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결국에는 국가 부도가 나는데 이거를 살려야 된다. 아니면은 아니다. 그냥 체질 개선을 위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팀이 있고 또 한 팀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냥 정말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몰라.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 네, 그러다가 이제 IMF를 당하는 팀. 끔찍하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는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이제 사장님인데 허준호 씨.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어음을 많이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도 어음 많이 끄셨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어음을 하는데 이제 원래는 이 사람이 현금 박치기만 했는데 이 영화 내용인 미도파의 그릇을 납품하기로 해요. 미도파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릇이 백화점에. 그렇죠. 그쪽에서 어음으로 이제 하겠다. 옛날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미도파에 들어오는데 왜 이걸 안 받냐. 그래서 결국 어음을 받기로 하죠. 그런 팀. 미도파 자빠졌네. 또 한 팀은 이제 그 종금사를 근무하던 유아인. 종금사. 네, 종금사를 근무하던 이 친구가 자꾸 막 방송에서 우리 아빠가 뭐 월급을 못 받아요.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또 미국에 있던 어느 뭐 헤지펀드인지 뭔지 이런 애들이 돈을 연장을 안 해주겠다는 그거를 보면서 얘가 영화니까 낌새를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종금사에 들어가서 자기 상사한테 사직기를 제출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빨리 퇴직금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늦으면 퇴직금 못 받을 걸 알고 빨리 달라는 거야. 오늘 중에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유한이 멋지네요. 그러니까 영화는 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나오고 이제 그 유한이 했었던 고객들, 전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전주들을 모아요. 모은 다음에 전 국가 부도가 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저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못 속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친 새끼로 다 나가. 딱 2명만 남아. 2명만 남아서 결국 얘네들이 하는 게 흔히 말하는 공매도. 멋있다. 공매도 치고요. 네, 공매도 몇 개 치고. 그리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저가 나오면 연락 달라고 이렇게 하고. 완전 인생을 베팅해. 유아인하고 그 팀은. 그 국가 부도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거의 그냥 비쇼도 그냥 팀 거다 끌어댄 것 같은데. 딱 보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와요. 진짜 국가 부도를 해. 그래서 뭐 종금사 뭐 난리나. 거기 현장에 있을 때 이제 유한한테 이제 돈을 투자한 젊은 친구가 있어요. 걔가 막 기뻐서 난리쳐. 그쵸. 그때 유한이 걔 뺨을 딱 때리면서 웃지 말라고. 명백한 빅쇼요. 어쨌든 그런 세 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머지 두 팀은 약간 좀 보조? 이거 중요한 핵심은 이제 김혜수 그쪽 팀이거든요. 김혜수 쪽 팀이, 김혜수 이제 한국은행의 팀장이에요. 외환 관리 쪽 팀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관리 쪽. 그래서 외환 보유고 점점 줄어들어서 국가 부도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팀이 모이죠. 프로젝트 팀이 모여서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로 쭉 가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영화가 약간 핀트가 어긋나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갑자기 차관이 끝났다, 우리는 IMF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IMF로 가는 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판을 갈아엎어야 된다, 한국이. 네, 굳이 뭐 체질 거선 뭐 글로벌 스탠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돈을 버는 사람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네요. 네, 그러다 심지어는 걔가 이미 IMF를 불렀어. 진짜. 걔가 이제 거기서 걔 가장 이제 끝발이 센 놈이죠. 왜냐면 재경부 차가니까 실질적으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뭐 한국은행 이런 애들은 거기서는 그래요. 은행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은행 김혜수 팀장한테는 거의 은행원 아가씨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내용은 좀 눈에 거슬리긴 했습니다. 보면서 좀 심한데? 저렇게까지 했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IMF와 협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근데 영화 그러고 보니까 영화 이번 편을 시작하기 전에 영화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라는 걸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진짜. 이거 말 안 드시게 했었어요. 그런가? 저희 뭐 고민이 없어요. 네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 차라리 우리 책을 좀 같이 던지지. 뭐냐면은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018년, 17년 뭐 이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김혜수는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김혜수는 이제 마지막 IMF와 관련된 보고서 쓰고 은퇴를 해요. 은퇴란 게 퇴직한 거죠, 강제. 약간.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팀장이 또 김혜수한테 와요. 그러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내가 너희를 왜 도와줘? 그랬더니 지금 국가가 위기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딱 던지는데 보고서가 뭐냐면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크다. 그거예요. 정말 부동산 그 책을 같이 나와서 이 사람들 뭔가 잘못하고 있네요. 우리 책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한지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특별 출연으로. 한민지민이 그렇게 해요. 선배님 도와주시라고. 지금 선배님이 20년 전에 쓰셨던 IMF 보고서 정말 그대로 그 후에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배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대로 또 국가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UI는 그러니까 이제 20년 후에 이제 그 팀들이 이제 나오는데 공장을 했던 사람은 사실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음은 돌려받지 못하고 또 자기가 발행한 거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집 담보 같은 것도 다 하고 난리 났었죠 그 당시.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반전이 나오기는 해. 땅이 올랐네? 아니요, 땅이 올라봤자 로또? 그때 로또가 있었나? 하여튼 주택복권.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약간 완전 스포일러라서. 어쨌든 살아나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건성진학이구나. 건성진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포일러를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건성진학이면 얘기하면 되지. 마지막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나오거든. 그 공장주 아저씨만. 근데 UI는 이제 20년 후가 돼가지고 이런 큰 강연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자문사, 투자 운용사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웃겨. 얘가 끝나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누가 막 달려오면서 저 대표님 같이 식사라도 좀 하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유한이 뭐라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식사 좋죠. 점심은 500, 저녁은 1000. 점심은 60분, 저녁은 90분. 오케이? 핸드폰 연락처 주면서 여기로 전화해서 이렇게 해요. 거의 워런 버핏의 그거를 차용한 듯한 느낌?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경제나 이런 걸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 무슨 얘기하는지 딱 알아들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흔히 얘기하는 경알못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보고 완전히 저 얘기가 다 맞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그 위험성도 있기는 해요, 영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책을 읽은 사람들 보면 좀 이해가 빠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유아인은 이번에 좀 판이 커졌잖아요. 이제 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숨은 실세 이런 정도의 이제 위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 거기서 유아인도 얘기를 해요. 처음엔 국가 부도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다가 중간 거의 끝 무렵에 이거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내 신분 상승이라는 표현을 해요. 유한이. 그쵸. 내 신분 상승할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 신분 상승한 거야. 왜냐면 이제 그냥 밑바닥에 있던 놈이 그렇게 치면 박헌주 회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똑같죠. 네. 그렇게 해서 채권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어갖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얘가 월스트리트 그거를 이렇게 막 보면서
끝나겠네요. 다시 한번 이번에 기회가 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생각보다 전 무시무시한 영화네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다. 야, 이게 빅쇼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제 영화 좀 약간 근데 그 다큐적으로 찍어서요. 네. 그 감정이나 이런 거는 좀 배제된 거로 영화는 진행이 돼요. 감정 몰입을 하지 않도록 좀 찍은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이거 그냥 설명하면 하면 참 재밌겠네요. 이게 동영상만 있으면, 이게 제가 보기에, 제작사가 실수했네요. 저희를 불러야지. 이 사람들이. 이게 잘하는 거야. 우리 불러야지. 우리 차 못 봤구나. 이거 오늘 우리 너무 그 사신방송 아니야, 이거? 둘이서. 소민이 아니지. 막 나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김혜수 쓴 보고서 함께 우리 차가 딱 보여줬어요. 이런 책 나왔습니다 하면서, 뭔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뉘앙스는 다시 국가부도가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끝나기는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중국은 뒤에 하고 이거부터 먼저 업로드를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보면은 IMF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일주일 전부터 IMF 나올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화도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그때도 이제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 외환도 아무 문제 없다, 계속 그 얘기를 사실은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무진이 그 회의에서는 이미 IMF 가기로 이미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난리 나죠. 예. 사람들은 국민한테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지금 위험하다 말하는 거. 네, 그렇게 이제 결국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그 얘기도 나와요. 김혜수가 이거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해요.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차관이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이제 김혜수가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은 모르고 당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미리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공장주가 나오는 거야. 화면이. 그러니까 공장주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당하는 거잖아요. 심판 현실이 그렇긴 했죠, 사실. 영화니까. 그걸 그 얘기 끝나고 곧장 공장주가 나오니까. 그 얘기 끝나고 유아인이 나오면 이제 감정이 틀어질 수가 있는데, 그 얘기 끝나자마자 곧장 공장주가 나오니까 내가 볼 때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저 새끼들 때문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근데 버티놓고 터놓고서 딱 하긴 어렵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언론인은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서도 김혜수 말이 또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를 운영하고 이런 사람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안전하다,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건 좀 과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위험할 수는 있으나 저희들은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그나마 날 텐데, 아무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라, 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국가에서 위험하고 힘드니 여러분들 미리 조심하셔서 지금 빨리 채권 같은 거, 그럼 난리 나지 않겠어요? 난리 나죠. 그게 뭐 국가 부도가 나기 전에 먼저 폭동이 일어나죠. 그렇죠. 뭐 돈 다 회수하려고 그러고 은행에서 다 빼려고 그럴 테고, 종금사 이런 데도 채권 다 어음도 다 이렇게 될 텐데 난리 나죠. 어떻게든 간에 막아보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 나온 선한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게 그거잖아요. 선한 의도가 꼭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선한 의도가 악한 결과가 나왔을 때가 더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건 누구도 욕할 수 없는 거니까. 무섭죠. 차라리 악한 의도였으면 욕이라도 할 수 있지. 저 새끼 때문에 그랬다. 근데 선한 의도였으면 그 욕도 근데 악한 결과가 나왔을 때 더 비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 그렇게 정말 알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러시가 나는 거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렇잖아. 내가 먼저 살겠다고 먼저 빼려고 막 뱅크런이라고 돈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오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방송 화면에서 나와 있는 그 IMF를 결국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IMF 협상을 할 때 결국엔 미국의 노란 넘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따로 영화 저희가 저자로서 저희가 저희 측에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 놀아놨다고 하는 건 정말 뭔가 잘못 이야기한 거죠. 그것도 미국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 건데. 그렇죠.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 보고 제가 그 리뷰를 올렸는데 그 리뷰에도 그렇게 썼어요. 물론 IMF가 미국 지분이 제일 많아서 그렇게 보는 것도 뭐 하지만 알기로는 그 당시에 IMF에 있던 각종 경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그런 국가가 있을 때는 그렇게 정책을 펴서 그 체질 개선을 해야지만 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거로 난 알고 있다.
처음 겪어본 그때 거죠. 이제 결국 그래서 그렇게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 보면 가혹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다만 그렇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 제가 또 알기로는 IMF에서 그 당시 그게 좀 가혹한 건 사실이다. 지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약간의 그 반성적인 보고서 그런 것도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게 이제 티모시 가이저너 네. 실 거죠. 티모시 가이저너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월드뱅크나 IMF 쪽인가 미국 재무부 담당자로 들어왔나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국 처리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했죠. 되게 그 당시 되게 젊었거든요. 지금도 젊은데 벌써 몇십 년, 한 20년, 10년, 20년 전이거든요. 98년이니까. 예, 30대에 들어와가지고 보고 이분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본 망할 때 일본 망하는 거 다 쳐다보고 한국하고 한국 망하는 거 보고서 한국 어떻게 살려낼까 실험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인도네시아 살려내고 결국은 미국을 구해냈죠. 그러니까 뭐 국의 영웅이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국가의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대제국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읽으면서 느꼈던 건 그겁니다. 아 몰랐다. 이 사람들도 몰랐다. 처음 겪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망할 때도 일본이 그렇게 망할 줄 몰랐고 자기들도 한국 와서 처리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지. 일본은 봤으니까 이거 되게 개판이네 막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미국 할 때는 야 이거 앞에 다 개판 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막 되게 고민 속에 처리했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책이 처음에 읽어보면 재수가 없습니다. 기잘난 사람은 오만해요. 근데 읽다 보면 느껴지죠. 아 진짜 잘났구나. 뭐 잘난 사람이 잘난 사람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재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재수는 없는데. 그래서 느낀 게 저는 그랬습니다. 아 이게 국가부도를 알 것이냐. 뭐 문제가 몰라요. 아는 건 다 나가는데 모른 쪽에 터져나올 건데. 그렇죠.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진 않은데 비슷한 가군, 그 땅땅땅. 뭔가 리듬은 맞춰서 리듬은 비슷한데 똑같진 않기 때문에. 참 그게 그 부분이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책도 참 함께 고민해볼 만한 것이 많은 책인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는 그렇게 해서 내용이 흘러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저도 다른 사람들 뭐 영화 후기 비슷한 거 봤더니 확실히 극과 극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 경제를 잘 모르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경제를 알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 말이 되냐 저게 약간 이제 아마 볼 때 유아인하고 아까 얘기했던 유아인 팀과 그 일반인 팀은 뭐라고 하지 않을 테고 그 공무원 팀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왜냐면 차관이 그렇게 했던 내용 자체를 사실은 정말 음모론적으로 그 내용을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차관이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이거를 완전히 판을 바꿔버리게 자기 판으로 바꾸게 대기업 자기가 지금 결탁하고 있는 대기업들 판으로 바꾸겠다는 식으로 이제 IMF를 끌어들인 것처럼 거기는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대기업들 떼죽 났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웃기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중에서도 그 차관과 결탁되어 있는 몇몇 대기업들 거기에서 그런 게 나와요. 그 재벌 2세, 3세를 불러요. 같은 무슨 동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곧 국가 부도 위기가 날 거다.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가서 얘기해서 이렇게 하라 그런 걸 알려줘요. 현금 다 모아놔라.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누구누구씨 이제 곧 회장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어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거기서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약간 너무 이제 음모론 쪽으로 가는 거지. 사실 뭐 IMF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일개 차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도 보면 경제수석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경제수석이 어떻게 결정을 해? 대통령이 결정. 그렇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회의를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또 대통령이 자기들 참모진들하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근데 거기서는 경제수석이 결정하면 그냥 곧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 보고도 안 나와요. 물론 대통령 보고를 처음엔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김영삼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이제 그 경제수석하고 차관하고 한국은행 가서 보고를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간단하게 쉽게 표현해서 뭐냐고 대통령이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국가 부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경제석이 그럼 최대한 어렵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어렵다. 웃기긴 해요, 그 장면. 봐야 되겠네요. 저희 네. 저 밴드분들도 보시고 와서 네. 얘기를 하시는데 보고서 한번 그 리뷰하는 그걸 준비해봐야 되겠네요. 네, 분명히 화제는 충분히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감는 을박이 엄청나게 나기는 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 못 겪었던 사람. 왜냐면 겪었던 사람과 안 겪었던 사람 엄청나게 큰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이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그 영화에서 나온 유아인이 정말 따라야 할 인물인 거죠. 그렇죠. 근데 못 따라가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어쨌든 못 따라는 하는데 굳이 우리 저번에 우리 방송했었던 마이너스 분석을 해야 될 건 말 것이냐와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맞닿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근 2, 3년 동안 부자가 가장 많이 탄생한 게 IMF 직후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IMF가 KB 부동산 지수로 서울이 14. 몇이 빠졌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86년부터 이런 그 통계 발표한 후에. 근데 그 다음에 10몇으로 또 지수가 올라갔어요.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만에 회복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치면 실질적으로 큰 부자는 그때만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아파트가 반토막 났다가 원상 회복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IMF 때 반토막 났을 때 샀으면 100% 버는 거죠. 그냥 버는. 그래서 현금이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떤 무당이 타워밸리 3개인가 5개 샀대요. 그거 제가 피디수첩인가 나왔었어요. 재벌 무당이네요. 부럽네. 그때는 미비나는 그랬으니까. 타워밸리에서 미비나 나와서 사실은 삼성물산 그래서 과장이나 이런 애들이 막 어쩔 수 없이 미비냥 받았잖아요. 회사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리기 싫어서 받았는데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인생이란 문이죠. 네, 그 무당도 그래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잖아요. 왜 난리가 났겠어요? 아니 타워펠에서 돈 벌어서 난리가 난 게 아니야. 다들 전 벌어온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나도 좀 미래 좀 그때가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 IMF 직후에 사실은 IMF 직후에 엄청나게 산 사람도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고 하지만 어떻게든 돈을 다 끌어다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위너가 됐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번 거죠. 그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부도가 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안 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정말 인생을 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거기서 인생을 안 걸으면 어차피 국가 부도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망해. 알겠잖아요.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설왕설래가 또 있는 거잖아요. 다만 또 위기가 왔을 때 지금까지는 한국이 잘 됐는데 과연 이번에도 또 될 것인가가 또 이제 얘기들이 많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결국에는 된다라고 하고 인생을 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냥 그런 거 인생에 한 번 왔을 때 하지 않으면 아까 유한이 얘기했던 신분 상승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다 해놔도 안 바뀌죠, 쉽게. 네, 신분 상승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신분 상승이 예를 들어서 뭐 개미가 갑자기 뭐 군주가 된다는 아니더라도 개미에서 예를 들면 저기 뭐 일개미에서 뭐 기적개미 정도까지는 그 한 방에 될 수 있지 않나. 기적개미들은 거의 뭐 이제 왕이 이제 보이는 왕이 아니라 지하세계 왕 정도.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때 내가 인생 한번 걸면 그런 생각은 하기는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차라리 그 영화를 보고 그거를 차라리 깨닫는 게 낫지 않나. 긍정적으로. 멋진 말씀입니다. 네. 인생을 한 방. 그렇죠. 근데 인생을 한 방은 아무 때나 한 방. 큰일 나죠. 네. 그렇게 완전히 폭락이 왔을 때. 그렇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폭락이 왔을 때 결국에 그거잖아요. 과연 한국이 여기서 망해서 없어질 건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에 패팅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얘기한 게 어쨌든 국가 부도는 나기 힘들다. 그럼 다시 또 극복을 할 거다. 다만 극복하는 게 이제 몇 년 걸리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투자한 금방 극복을 하면은 내가 금방 성공하는 거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면은 이제 잠깐 마시는 거 같이. 그거죠. 얘가 다시 올라갈 때 나도 올라갈 것이냐
여다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죽을 것이냐 그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초치게 되네. 그렇잖아요. 사실 그 싸움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250억 벌겠어요? 아, 멋지십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뭐 국가 부도에 대해서 또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이런 게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여러 가지 이제 일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네. 할아버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우포스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거죠. 이제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야구할 때면은. 아, 네. 근데 홈런 타자가 되려면은 다 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그렇죠. 공을 때만 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테드 윌리엄스 얘기하면서. 네. 그러시면 테드 윌리엄스가 저기잖아요. 그 유일한 4할 타자 미국에서 마지막 4할 타자인가? 자기가 정해놓은 그 스트라이크 존이 있어서 스트라이크 존이 없으면 무조건 휘두르지 않는다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4할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얘기해서 저 워렌 버핏은 자기도 이렇게 하는데 투자는 좋은 게 야구는 무조건 휘두를 넣어야 되는데 한 번도 10년 동안 안 휘둘러도 된다. 그렇죠. 자기 존이 올 때까지. 그 얘기가 이제 워렌 버핏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래서 10번 공이 들어와도 그렇죠. 걸러가고 한 번 치면 되고 그렇죠. 안 쳐도 그럼 상관없다. 그렇죠. 30번, 50번 견디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인간이 할지 못해서 그렇지. 인간이 못되고 보통 이제 제가 보기엔 워렌 버핏 한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사실 뭐 가치 평가의 모든 걸 총합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강조하지 않고 다른 거 뭐 가치라는 단어에다가 줘가지고 그냥 가치, 성장 가치, 무슨 가치 해가지고 점점 더 막 사람들한테 질르라고 시키는. 그러니까 뭐랄까 워렌 버핏이 말한 핵심은 9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와. 아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핵심은 그거랑 플러스 그거잖아요. 나는 딱 그 펀치 뚫는 그 종이에 딱 10번만 뚫을 거라 생각하시면서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흘려보내는 그 이상은 절대로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종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많이 이제 지르면 안 되고 흘려보내고. 그렇죠. 난 정말 나한테 맞는 걸 찾아냈는데 말씀 그거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아인이던 이건 인생의 기회다 한 번. 네. 평생 지르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한 10번 정도만 지른다면은 10번?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워렌 버핏 되겠는데. 그러니까 평생 지금 생각해보시면 이제 97년부터 저희가 여러 번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그 전에 다 질러놓고서 이제 자빠지죠. 그때가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나 또 그 상황에 왔을 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돈이 없죠. 돈이 없죠. 다 질렀으니까 이미 전에.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은 위기가 올까? 위기가 올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워렌 버핏스러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한 마이너스 통장이 중요한 제일 거였다니까요. 중요한 게 빨리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겠습니다. 기회를 이렇게. 그래서 참 생각해보면 워렌 버핏이 정말 자기 책은 안 썼지만 중요한 말들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쓰면서 그것들을 전부 다 형해화? 그러니까 무효화시키는 다른 이론들을 끼워넣은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국가 부도가 날 것인가 이 주제와 워렌 버핏의 그 말씀이 직결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공을 흘려보내라. 펀치 10번. 또는 저희 책. 정말 좋은 책. 아무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국이 국가 부도 혹시 난다 하더라도. 우리만 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났을 거니까. 혹시 국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일어서지 않겠어요? 그럼 일어서죠. 지금 주제가 우리나라 이 정도 지금 발달해 있고, 이 정도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고, 기술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런데 국가 부도가 난다고 그것들이 갑자기 멈출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렇잖아요. 언제 다시 일어납니다. 금방 일어날 좀 우려질 문제긴 한데. 그렇죠. 저희가 무너져도 일본이 무너져도 일본 혼자 무너져도 보고. 아주 쉽게. 다 함께 미국처럼 다 함께 무너지면 살아나더라고요. 그 경우 몇 번 없었는데. 세계 대공황 때문에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별일 있겠습니까? 그렇죠. 별일 있다면은 어찌 뭔 짓을 하고 싶어도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뭘 하든 아무 문제 없죠. 다 망하는데. 다 망하는 세상이 망하는데 별일 없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지. 유아인이 위인이라는 것이 이번 회의 결론입니까? 유아인은 늘 유인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유아인 김혜수를 누가 건드려? 그렇군요. 그 정도 급은 이제 못 건드리지, 이제. 건드리는 놈이 웃은 놈이 되잖아요, 사실. 유아인은 멋있다. 근데 영화에서 유아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려지진 않아요. 투자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 중요한 인물. 왜냐면 거기서는 김혜수 쪽을 핵심으로 치고, 나머지는 좀 서브로 약간 좀 이제 보여주는 거지. 유아인도 보면은 영화에서는 그렇게 중요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 초반엔 근데 유한이 시작을 해.
근데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투자 영화가 아니네요. 그쵸. 이건 국가 부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왜냐면 영화 마지막에 명백하잖아요. 다시 국가 부도가 올 거다 하잖아요. 위험하다잖아요. 그렇게 치면. 물론 이제 영화니까 올 거다 보다는 이제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좋게 표현하면 국민 계몽이죠. 또 속지 마라. 국가한테. 이런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시무시한 영화네요. 덧글을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오늘 그 영화 리뷰 이거 썼는데 덧글 중에 그런 덧글들이 있어요. 네, 국가가 속이는 거 다시 속지 말아야지. 경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덧글 많아요. 저희 책 읽어놓고 또 수반 사장님 연락이 안 오시네요.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쓸데없이 평소보다 국가부도를 왜 이렇게 신나게 얘기했지? 두 표 나눠야 될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국가부도 안 난다는 결론으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인생을 한번 베팅해 볼 만하다. 한번 뭐 해봐야죠. 네. 결론으로 오늘 여기서 뭐니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